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미군 기지 캠프 잭슨 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국제 아트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인데 문제는 기지 반환이 여전히 요원하다는 겁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미군이 주둔했던 캠프 잭슨. 의정부 도심 한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지난해 병력이 모두 철수해 기지는 이미 폐쇄된 상태입니다. 의정부시가 이곳에 국제 아트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국제 전시장의 핵심 시설입니다. 의정부시는 5억 원을 들여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초쯤엔 사업을 추진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쪽의 모습이 완전 바뀌고 시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냥 가장 바람직하게는 저희들은 한 2025년 내지 6년 정도는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 부처의 승인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기지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줘야 합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그린벨트 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국토부가 환경 훼손 문제를 제기하자 무산된 바 있습니다. 만약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풀어준다고 해도 더 큰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기지가 우리 정부로 반환되어야만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전국 미군기지 4곳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했는데 캠프 잭슨은 반환 후보 기지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특히 의정부는 여기는 지금 환경조사 중이라 반환 대상에 들어가질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반환 절차 중인데 일단 환경조사가 끝나야죠. 일각에선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미군기지 개발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처럼 시민들의 참여가 막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또 보장하는 방식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의정부 시민 12,000여 명은 미군기지 개발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의정부시에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시 의회는 지난 20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정부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오범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체 13명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경기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의정부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촉구하는 게 골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주한미군기지 4곳을 조기 반환한다고 발표했지만 의정부 지역은 제외됐습니다. 시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돼지 농가의 확진 소식이 없어서 이제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기 북부 지역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민통선 부근 야생 멧돼지에서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발생 이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한 건 지난 9월 16일. 3개월이 지난 지금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 연천, 파주 등 4개 시군에서 살처분된 돼지는 38만 900여 마리, 연천군만 16만 4천여 마리가 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살처분 관련 보상금과 매몰 비용 중 국비 지원액을 예비비로 확보해 경기 인천 지역에 655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지난 10월 9일 이후 더 이상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신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ASF 감염 야생 멧돼지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고 아직 발생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민간인 통제구역 밖에서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기준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48건으로 연천군과 파주시, 철원군 등의 민통선 인근입니다. 이번 달에만 연천군에서 3일과 11일, 12일, 18일, 19일 6건이 확진됐습니다.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계속 발견되는 것으로 봤을 때 남하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경기 북부 지역은 혹시 모를 야생 멧돼지의 남하 가능성에 대비해 여전히 방역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위해 경기도와 관련 기업,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기술 독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이 똘똘 뭉쳐 원천 기술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선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관련 기업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탈일본화를 위해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한데 뭉쳐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기술 분야 독립을 제대로 이루자는 취지입니다. 경기도는 3년 동안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총 3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지원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기술 독과점을 막자는 목표 아래 도내 대학 9곳과 연구기관 3곳, 그리고 관련 협회와 기업 등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전문 인력들을 총동원해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지역 사회의 대학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경기도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본이 앞장서고 우리가 가고 중국이 따르는 이런 선도 대열에 사실은 일본을 제끼고 어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개발된 기술은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게 민간업체에 이전하거나 지도하는 방식. 이번 계기로 국산화를 넘어 기술 강국으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 소부장 산업의 기술 자립화가 반드시 조기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날 협약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동 연구 과제를 선정할 계획. 경기도는 연구사업단을 구성해 상호 협력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경기도 북부청에서 대행하고 있던 외교부 여권 사무가 2020년 1월 6일부터 의정부시로 이관됩니다. 이제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의정부시청 1층 여권 민원실을 방문하면 되는데요. 운영 시간은 기존 경기 북부청과 동일하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은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의정부시는 여권 업무가 의정부시로 이관됨에 따라 의정부시 민원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는 올해 유기견 327마리를 무료 입양시켰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도우미견 나눔센터는 경기도가 직영하는 반려견 입양기관으로 도내 시군, 위탁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기간이 지난 유기견을 선발해 건강관리와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2013년부터 지난 22일까지 센터 유기견 총 1,298마리가 입양됐습니다.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에서는 버려진 동물에게 새 생명을 주고 반려동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내 공원들이 밤이면 아름다운 힐링 장소로 변하게 됐습니다. 양주시는 옥정 중앙공원과 선돌공원, 독바위공원 등 3곳에 공원별로 특색 있는 경관 조명을 설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 공원 내에 각양각색 공간을 조성했다며 도시경관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말 연시나 새해 맞이 각종 야외 행사에서 하늘 위로 풍선을 날리는 이벤트가 진행되곤 하죠. 경기도가 풍선 날리기 이벤트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풍선 조각이 해양이나 임야에 떨어져 환경 오염을 유발하거나 야생동물이 먹이로 착각해 풍선 조각을 섭취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산하기관 행사 시 풍선 날리기를 금지하는 한편 해당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 고산동에 추진 중인 법조타운이 오는 2027년 착공됩니다. 법조타운에는 의정부 지방법원과 함께 의정부 지방검찰청도 들어섭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정부 법조타운 개발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조타운은 LH가 위탁 개발하며 총 1조 4천억여 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공사는 2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2029년 하반기나 2030년 상반기에 의정부 지방법원과 의정부 지검이 개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타운에는 또 공공주택 4,600가구가 건설되며 이 중 2,800가구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됩니다. 같은 아파트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장거리 학교 배정이나 택배 지연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 도봉구와 경기 의정부 경기에 있는 한 아파트가 이런 문제로 행정구역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같은 경기도 권역이긴 하지만 수원 지역과 화성에서 비슷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선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들어올 수원시 망포동입니다. 부지의 약 30%는 행정구역상 화성시 반정동. 한마디로 한 아파트가 두 지자체로 쪼개진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수원 지역 관공서와 학교 등이 있어도 화성에 속한 주민들은 3km 넘게 떨어진 곳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수원시로도 볼 수도 없고 화성시로도 볼 수 없는 위치상에 있습니다. 저기 도로도 그렇고 그 행정적인 어려움이 그게 가장 큰.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던 이 문제가 5년 만에 논의 끝에 마침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경기도가 수원과 화성 행정구역 조정에 최종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경기도의 중재에 따라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 각각 19만 8천여 제곱미터의 같은 면적으로 맞교환하기로 한 겁니다. 잘 지원해서 그 동네 전체가 화성이고 수원이고 가릴 것 없이 발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주민이 거주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된 사례는 지난 9월 용인과 수원 간 조정 이후 전국 두 번째. 경계 조정은 조례 개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해당 지역이 합의를 이룬 경우 정부가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커 이번에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서로 협력하는 지자체의 모습들을 계속 보일 것을 지사님과 함께 약속을 드리고요. 하나의 경기 도민으로 나가는 이러한 큰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도 찬성 의견을 밝혀 도는 행정안전부의 관련안을 올해가 가기 전에 제출할 예정. 행안부 검토 등이 끝나면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5월 중에 경계 조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양주 회천 신도시 내에 1호선 회정역사 신설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양주시는 지난 20일 국토부로부터 회정역사 신설 경제성을 인정받아 오는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역신설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회정역은 사업비 총 735억 원을 투입한 수용인구 6만 명 규모의 회천 신도시 내에 건설될 예정인데요. 회정역은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의정부 지역의 비보이팀 퓨전 MC가 최근 대만에서 열린 2019 타이페이 비보이시티 월드 파이널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비보이팀 퓨전 MC는 하반기에만 중국, 프랑스에 이어 세 번째로 세계대회 우승이라는 영광을 안았는데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메이저급 세계대회인 이번 대회에는 한국의 퓨전 MC를 포함해 미국과 일본, 홍콩과 베트남, 대만 등 약 10개국 비보이팀이 참가했습니다. 퓨전 MC는 크루 배틀 부문에서 대만과 홍콩, 일본을 모두 이기고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의정부 소방서는 내년 1월부터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개선 운영합니다. 기존의 신고 포상제는 비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가 확인되면서 작은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자진 개선의 기회를 주고 2차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하지만 비상구 폐쇄 차단으로 사용 불능 상태이거나 피난, 방화시설이 훼손돼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포상금의 경우 기존 현금 지급 방식에서 경기 지역 화폐로 지급됩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 많으시죠? 꼭 멀리 가지 않아도 겨울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경기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입니다.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김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얀 눈 위로 아이들이 탄 썰매가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눈썰매를 탄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얼음 썰매가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아빠가 끌어주는 썰매는 루돌프가 끄는 산타클로스 썰매 못지 않습니다. 경기 북부 평화광장이 겨울 놀이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눈썰매장과 얼음썰매장, 짚라인까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겨울 스포츠로 가득 찼습니다. 집 앞에서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놀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경기 평화광장이 개장 1주년을 맞아 겨울 축제장을 개장했습니다. 낮에는 대형 눈썰매장과 얼음썰매장이, 밤에는 반짝반짝 빛축제가 주민들을 기다립니다. 광장 앞 나무를 중심으로 파노라마 터널과 하트 터널, 수복 LED 등 다양한 형태의 빛 장식물들이 겨울밤을 수놓습니다. 방학을 맞아 멀리 가지 않고도 놀거리, 볼거리가 가득 차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직접 눈썰매를 타보니까 평소에는 멀리 가야만 탈 수 있던 눈썰매를 여기에서 가까이 탈 수 있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경기 평화광장 겨울축제장은 내년 2월 16일까지 운영됩니다.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겨울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이곳 경기 평화광장으로 와보는 것은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주 테크노밸리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2020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신규 반영됐습니다. 이번 국토부 심의는 사업 수행 능력과 입지 수요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양주 테크노밸리는 총 사업비 1,400억 원을 투자해 양주 남방동과 마전동 일원에 조성됩니다. 양주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9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양주시는 그동안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 변화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춰 이를 적극 홍보하고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와 부정수급 관리 등 급여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특히 생활보장 전문위원회를 통한 취약계층 우선보장 가구 복지 향상과 신규 수급 가구 발굴,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전 분야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119 구급차와 응급처치 장비, 물품이 병원성 세균에 안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도내 35개 소방서에서 운행되고 있는 119 구급차 251대와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병원성 세균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병원성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환자와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차내 부착 장비와 구급 장비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 장구균과 황색 포도상구균 등 병원성 세균 4종의 감염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양주시가 지역에 숨어있는 명소 찾기에 나섰습니다. 시는 드라마, 영화 등의 촬영 장소를 포함해 지역의 새로운 명소를 추천받아 양주시 촬영지 명소 40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인데요. 추천 대상은 문화유적지, 관광지, 별자리 여행지와 걷기도로, 계절별 주제가 있고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곳, 옛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곳 등입니다. 추천받은 곳은 내년 7월까지 장르별로 구분해 40곳을 선정한 뒤 촬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경기도 내의 의정부 발곡도서관을 포함해 공공도서관 14곳이 새로 개관합니다. 도는 이와 함께 김포시 운양도서관 등 28곳에 신규 설립 예산을 지원하고 포천시 일동도서관 등 28곳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신규 건립과 리모델링 예산은 국비 465억 원을 포함해 도비, 시군비 등 모두 1,837억 원이 투입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무인도서관도 국도비 4억 2천만 원과 시군비 8억 원을 투입해 12곳으로 늘릴 예정인데요. 도 관계자는 도민이 찾아가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시군과 힘을 합쳐 시설 개선과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